내년 1월 적용되는 국제 유류 할증료가 낮아질 전망입니다. 항공권 가격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의 예산 삭감 결정에 뉴욕시 교사노조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뉴욕주가 차일드케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1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 미국 대학들의 기숙사비가 크게 올랐습니다. 일부 기숙사는 1년 비용이 무려 2만여 달러 수준입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가 자사가 운영 중인 로보택시가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보다 훨씬 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내년 1월 적용되는 국제 유류 할증료가 낮아질 전망입니다. 항공권 가격도 안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제선 유류 할증료는 2024년 1월부터 이달보다 2단계 낮은 10단계가 적용됩니다. 내년 1월 국제선 유류 할증료의 기준이 되는 11월 16일부터 12월 15일까지의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갤런당 246달러 60센트로 10단계에 해당합니다. 유류 할증료는 유가 상승에 따른 항공사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비용으로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33단계로 나눠 부과됩니다. 150센트 이하면 받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의 경우 2024년 1월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는 편도 기준 2만 1,000원에서 16만 1,000원의 유류 할증료가 부과될 예정입니다. 이달에는 2만 5,200원에서 19만 400원의 유류 할증료가 적용됐습니다. 아시아나항공도 유사한 수준으로 유류 할증료를 내렸고 내년 1월 유류 할증료는 편도 기준 2만 2,200원에서 12만 1,200원이 될 전망입니다. 이달에는 2만 6,700원에서 15만 1,000원이 적용됐습니다. 항공업계는 4분기에 고환율, 고유가가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항공사들의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가와 환율 하락은 항공사 매출 원가의 20에서 30%를 차지하는 유류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항공사 실적 상승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의 예산 삭감 결정에 대해 뉴욕시 교사노조가 법적 대응에 나섰습니다. 뉴욕시 교사노조 등은 시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보도에 오동윤 기자입니다. 뉴욕시 교사노조 UFT가 어제 맨하튼 뉴욕주 법원에서 시 정부와 아담스 시장, 뉴욕주 교육국 등을 상대로 소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교사노조는 아담스 시장과 뉴욕주 교육국을 상대로 제출한 소장에서 시 정부의 교육 예산 삭감이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교육 예산을 다시 복원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지난달 아담스 시장은 망명 신청자 지원 비용 문제 등을 이유로 뉴욕시 각 기관의 예산을 5% 삭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삭감은 올해 연간 예산 390억 달러 중 5억 4,700만 달러를 줄이겠다는 내용인데 내년에도 추가 삭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년 예산 삭감 규모는 6억 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보이며 유치원과 특수교육 지원, 학생들을 위한 무료 여름 프로그램 등이 대폭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노조는 뉴욕시의 수입이 줄지 않는 한 교육 예산을 줄이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예산 삭감이 학생들의 기본 교육권을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마이클 멀그루 노조위원장은 이미 뉴욕시 공립교 교실이 과밀화하고 있고 특별 케어가 필요한 학생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다며 교육 예산을 복원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KBN 뉴스 오동윤입니다. 뉴욕주가 차일드케어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 1억 달러를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차일드케어 센터의 신축 및 확장 지원과 함께 차일드케어를 제공하는 기업에 대한 세금 감면 등을 포함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20일 올바니의 차일드케어 센터를 방문하고 보육자본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차일드케어 센터를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 시설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각 센터에는 50만에서 150만 달러까지 지원되고 총 5천만 달러가 투입됩니다. 뉴욕시와 롱아일랜드 등 다운스테이트 지역의 60%, 나머지 지역에는 40%가 할당되고 각 지역에서는 데이케어 센터의 60%, 학령기 차일드케어의 40%를 지급합니다.
보육 자본 프로그램 보조금을 신청하려면 뉴욕주 그랜츠 게이트웨이를 통해 미리 자격을 갖춰야 합니다. 주정부는 자격 검토에 수주가 걸리는 만큼 4월 중순까지 신청을 완료하기를 권장했습니다. 보조금 신청은 내년 5월 22일까지이며 결과는 7월 중순 발표할 예정입니다. 차일드케어 확장에 기여하는 기업은 2년간 총 5천만 달러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뉴욕주 내에서 직원의 영유아를 위한 차일드케어를 제공하는 기업이 대상이고 직접 운영하지 않고 외부 기관을 통해 차일드케어를 대행하는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뉴욕주는 보육 자본 프로그램 접수에 앞서 내년 1월 중 공개 질의와 웨비나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뉴욕주 아동가정서비스국 웹사이트에서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정보를 더 확인할 수 있습니다. 퀸즈 플러싱의 밀렛 포인트 정크장 재개발 프로젝트가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뉴욕시가 지난 20일 밀렛 포인트 정크장 재개발 1단계 착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에릭 애담스 뉴욕시장은 이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총 2,500유닛의 서민주택을 건설할 예정이며 첫 단계로 880유닛에 대한 공사가 시작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뉴욕시 아파트 건축 역사상 40년 만에 처음으로 100% 서민 아파트로 건축되는 것으로 2026년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1단계 재개발 공사는 아파트 2개 동 신축을 포함하며 전체 유닛의 15%는 노숙자 경력이 있는 주민들에게 40%는 연소득이 지역 중간소득의 60% 미만인 주민들에게 우선 배정됩니다. 2단계 공사는 2만 5천석 규모의 뉴욕시티 FC 전용 축구장 신축과 1,400유닛 이상의 서민주택 및 호텔 신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단계 공사는 관련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2027년 완공될 예정이고 서민주택과 호텔은 2030년까지 완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 14일 퀸즈 커뮤니티 보드 7의 승인을 받은 이번 프로젝트는 향후 30년간 61억 달러의 경제적 영향력을 창출하고 1,550개의 연구 일자리와 14,200개의 건설 일자리를 생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국 대학 기숙사비가 최근 크게 올랐습니다. 일각에서는 대학이 비싼 등록금에 이제는 집세까지 챙긴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 12개 공립대학 기숙사비를 자체 조사한 결과 기숙사비는 20년 전과 비교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최소 70%에서 최대 114% 올랐습니다. 기숙사비가 오른 이유 중 한 가지로 고급화를 꼽았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오래된 기숙사를 철거하고 새로 기숙사를 지으면서 수영장과 피트니스 센터, 학습 라운지 등 과거 기숙사에서는 보기 힘든 시설을 추가하면서 비싸졌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럭셔리 기숙사는 대부분 민간 개발업체가 건설과 운영을 담당하고 대학은 렌트비 일부를 받는 구조입니다. 애리조나 주립대가 최근 새로 지은 벌집 모양의 15층 규모 기숙사가 대표적입니다. 약 10년 전 민간 개발자가 기숙사를 인수한 뒤 5천만 달러를 들여 라운지와 로비, 공용 주방 등을 신설했습니다. 기숙사비는 올해 1년치가 가장 저렴한 게 9,600달러이고 옵션을 모두 포함한 최고가는 2만 700달러에 이릅니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인플레이션을 감안해도 3배 이상 높은 수준입니다. 다른 대학들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뉴욕 소재 빙햄튼 대학 기숙사비는 가장 저렴한 방의 1년치 비용이 지난 20년간 2배 이상 오른 $10,000에 이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기숙사비의 인상이 미국 대학 교육의 비용을 올린 가장 큰 요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근 1조 6천억 달러에 달하는 대학생 학자금 대출 상환 위기의 진원지가 기숙사비 인상이라는 설명입니다. 뉴저지주 소비자보호국이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관련 규정을 위반한 주내 30개 업체에 대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뉴저지주 소비자보호국이 신용카드 결제 시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내용을 사전 고지하지 않았거나 현금 결제를 거부한 업체 30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저지 매장에서 신용카드 결제 시 고객들에게 3에서 3.5% 정도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하지만 각 사업체는 고객이 신용카드로 결제하기 전에 수수료가 부과된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또 고객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의 정확한 금액을 사전에 고지하고 수수료 부과 내용을 나타내는 표지판을 부착해야 합니다.
현금 결제를 막는 행위나 신용카드 업체가 부과하는 수수료보다 높은 금액을 고객에게 전가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이번 조치는 약 1년간의 조사 끝에 이뤄진 것이며 적발된 업체들은 수수료 부과에 대해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거나 현금 결제를 거부한 경우들입니다. 위반 사항과 횟수에 따라 각 업체에는 $500에서 $4,000 사이의 벌금이 부과됐습니다. 식당과 제과점, 식료품점, 미용실, 옷가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업체들이 적발됐습니다. 구글의 자율주행 자회사 웨이모가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과 비교해 자사가 운영 중인 로보택시가 훨씬 더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웨이모는 피닉스와 로스앤젤레스, 샌프란시스코 등 3개 도시에서 운행 중인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713만 마일을 운행한 기록을 분석해 사람이 운전한 차량의 데이터와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자사의 로보택시가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보다 부상을 유발하는 사고 발생률이 6.8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사고 발생률이 사람 운전자의 약 7분의 1 수준이라는 의미입니다. 또 부상자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경찰에 신고된 사고의 경우도 사람 운전자보다 2.3배 낮았습니다. 사람 운전자의 5분의 2 수준입니다. 회사 측은 이들 도시에서 같은 거리를 운전한 사람 운전자보다 부상자 수가 17명, 경찰 신고 건수가 약 20건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웨이모는 자율주행차는 경미한 사고도 경찰에 접수되는 반면 사람이 운전한 차량의 경미한 사고는 신고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사고 건수는 더 적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편 이 발표는 경쟁사인 GM의 자율주행 자동차 회사 크루즈가 운행 중단과 같은 위기를 겪는 데 나왔습니다. 크루즈는 로보택시와 관련된 여러 사고로 운행 허가가 중단됐고 CEO 등 주요 임원들의 교체, 직원 해고 등의 조치가 취해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가 중산층 이하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공립대학교 등록금 면제 프로그램 엑셀시어 스칼러십 신청이 시작됐습니다. 장학금 접수는 내년 2월 2일까지 약 2개월간 진행되며 신청 대상은 과세연도 2022년 기준 연소득 $12만 5천 이하 가정의 자녀로 내년 봄학기에 뉴욕 주립대학과 뉴욕 시립대에 진학 예정자입니다. 지난 가을 학기에 자격 미달로 대학 등록금 면제 혜택을 받지 못했던 재학생들도 이번 봄 학기에 재신청할 수 있습니다. 엑셀시어 스칼러십 수혜자는 매년 30학점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하고 졸업 후 4년 동안은 뉴욕주에서 반드시 일해야 합니다. 뉴욕시는 퀸즈 블러바드 안전 개선을 위한 연방 지원금 약 $3천만 수령했다며 교통사고와 부상을 크게 줄이기 위한 영구적인 안전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지원금은 퀸즈 블러바드 우드사이드 지역 루즈벨트 애비뉴부터 73가 구간 도로 안전 개선에 집중 사용됩니다. 자전거 도로에 안전 펜스를 설치해 자전거 라이더의 안전을 보장하고 횡단보도 중간에 보행자들이 머물 수 있는 더 많은 인공섬을 설치해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장하게 됩니다. 이 구간은 2009년부터 2014년 무려 42명의 사상자가 나오는 등 뉴욕시 최악의 죽음의 도로 오명을 얻은 곳입니다. 지난 20일 퀸즈 써니사이드에서 발생한 아파트 화재는 수리공이 6층에서 용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소방국에 따르면 화재는 오후 12시께 아파트 6층에 위치한 6M 유닛에서 집 수리공이 금속 재질의 붙박이장 문틀의 페인트를 제거하기 위해 불법 용접기로 작업하던 도중 문틀에서 불꽃이 일어나면서 발생했습니다. 문틀에서 연기가 피어오르자 집 수리공은 진화 작업을 위해 물을 끼얹었지만 불길은 단 몇 분 만에 집 천장으로 번진 후 6층의 다른 유닛으로 퍼졌습니다. 현재 적십자사는 써니사이드 커뮤니티 서비스 센터에 화재 이재민을 위한 쉘터를 마련하고 68가구 160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저지주 상원 세출위원회는 지난 18일 불법 행위에 대한 형사체포와 기소, 처벌 등을 할 수 있는 최저 연령을 14세로 정하는 법안을 승인해 본회의로 송부했습니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형사처벌 가능 연령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너무 어린 미성년자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14세 이상을 형사처벌 가능 나이로 정하자는 법안이 추진돼 왔습니다. 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갱단이 형사처벌 가능 나이보다 어린 아이들에게 법망을 피할 수 있다며 나쁜 짓을 저지르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흐린 가운데 종종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49도, 섭씨 9도, 밤 최저 기온은 47도, 섭씨 8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 역시 흐린 가운데 때때로 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미 동부 최대 한인방송 KBN이 제작하는 KBN 뉴스는 웹사이트 mykbn.com 그리고 유튜브와 페이스북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뉴스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